네, 안녕하세요. 황금 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 거북이, 수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여전히 천억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럼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제 유튜브 채널은 대부분 40대부터 60대 사이에 인기가 있습니다. 이걸 인기가 있다고 말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 내수용 유튜브입니다. 어찌 되었든 줄어들지 않고 꾸준하게 구독자가 증가해서 이제 4,8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상 수익도 5만원에서 5만 3천원으로 무려 6% 상승했는데요. 참고로 하루가 아니라 한 달 수익입니다. 5만 3천원으로 더운 날씨에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오팜 주식은 2023년 5월 9일 종가 기준 21,300원으로 5% 상승 마감했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참고한 월터 슐로스 투자 기준 저평가 주식 3개 영상에서도 네오팜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4월 26일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좋은 수익을 내신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오팜은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이며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네요. 매출액도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고 매출액 규모가 5년 동안 1.28배 상승합니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데요. 화장품 사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것 같습니다. 5년 연속 당기 순이익 역시 꾸준하게 10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요. 최근 매출액은 보합 추세입니다. 이제 성장 동력이 줄어든 것일까요? 매년 매출액이 상승해야 좋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최근 분기 모두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좋은 재무제표이지만 보합 추세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 대비 ROE가 높은 편입니다. 매년 10% 이상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미래 성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네오팜을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는 부채 비율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부채 비율 100% 미만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부채 비율이 무려 10% 수준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인상돼서 이자 부담이 많은 시기에는 부채를 조금 보유한 회사가 유리할 것인데요. 그리고 현금 같은 당좌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우 낮은 부채 비율에 증가하는 유보율은 특별히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지요. 네오팜이 저평가 구간이라서 이야기했던 시기가 4월 26일입니다. 네오팜 주가가 17,500원이었는데요. 지금 주가 기준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지요. 물론 황금 거북이 역시 네오팜 주식으로 일부 수익 실현을 했었지요. 2019년 저점이 42,000원이고 영업이익률도 좋은 네오팜이 계속 주가가 하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점 구간이지만 진짜 저평가 구간은 18,000원부터 19,000원 크게 양보해서 2만원까지라고 생각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지금 주가는 살짝 저평가 구간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매출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부채 비율도 낮은데 왜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요? 네오팜의 기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네오팜은 화장품 주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2020년 이전에는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한국 화장품 중에서도 우리한테는 중저가 이미지로 알려진 이니스프리나 더 페이스샵이 중국 백화점 1층에 있었는데요. 이제 중국은 GDP도 상승해서 그런지 화장품을 일본이나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 화장품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장품이라는 것은 필수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오팜 자체가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내수 위주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주식도 아닌데요. 2021년과 2022년 매출액을 비교해서 보면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성장 동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가총액 1000억대의 수출액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M게임을 보겠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평소에 영상으로 다루지 않는 게임 주식인데요. 요즘 소프트웨어 주식을 분석하다 보니 게임 관련 주식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M게임은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배당은 주지 않아도 실적으로 보여주는 듯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습니다. M게임의 매출액은 5년 동안 2.71배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더 대단합니다. 연속으로 영업이익도 기록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은 13%에서 40% 사이입니다. 최근 영업이익률이 더 커져서 40%를 기록하는 중이지요. 5년 연속 당기순이익도 좋은데 2021년부터 200억 이상으로 상승한 모습을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재무제표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4분기에 200억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면 분기 매출 300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 모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4분기처럼 실적이 이어질지 말지는 2023년 1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해 보이네요. ROE가 10% 이상만 돼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게임 주식이라서 그런가 4년 평균 ROE가 10% 이상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황금 거북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채 비율도 100% 미만입니다. 시가총액이 낮은데 이 정도로 관리를 잘하는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면 재무 안정성은 훌륭합니다. 물론 네오팜과 비교하면 네오팜이 특별히 좋아서 그런 것이지 M게임도 이 정도면 훌륭한 재무 안정성을 갖췄습니다. 다만 M게임은 2019년 저점이 3,000원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매출액이 2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러면 단순하게 주식 차트가 6,000원 정도에서 8,000원 사이를 기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그동안 봤던 주식과는 다르게 저평가 구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고 주식 차트 자체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와 경기 침체 시기에도 부채 비율이 낮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게임 산업은 원자재의 영향도 받지 않는 산업인데요. M게임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좋은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특히 지금 내수 비중이 24%, 수출 비중이 76%입니다. 넓은 해외 시장에서 통하는 게임을 만든다면 더 큰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게임 산업의 특징이겠지요. 실제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출 금액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내수 시장은 작아서 그런지 상승하기는 했어도 그 금액이 크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인구 자체가 소멸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게임을 하겠지요. M게임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에서도 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할 것입니다. M게임 역시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대비 매출액 비율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착시 효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 좋아 보이는 M게임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는 지분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경영 참가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지분은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이 크지 않고 단순 투자 목적의 수익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게임 산업은 대체로 PER이 높고 PBR이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M게임은 PER이 낮습니다. 동일 업종 PER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5년 연속 좋은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던 M게임입니다. 물론 PBR은 1.7배로 보통 수준을 기록하고 있네요.
황금 거북이가 생각하는 저평가 구간은 7,000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현재 매출액이 2배 규모로 상승했습니다. 특별하게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 게임 회사 주식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황금 거북이의 M게임 투자 노트입니다. 좋은 재무제표에 재무 안정성을 갖췄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게임 산업에 속해 있고 연구 개발 활동도 마음에 듭니다. 다만 낮은 시가총액에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을 주지 않습니다. 저평가 구간도 아닌데요. 그래도 수출도 증가하며 매년 성장하고 있고 업종 대비 PER도 낮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별점 7점의 관심 의견입니다. 게임 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게임 주식은 수익이 날 때는 정말 좋은데 시간이 지나서 그 수익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혹시 2010년대 초반 드래곤 플라이트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드래곤 플라이트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드래곤 플라이 주가가 26,000원까지 올라갔었지요. 그런데 지금 주가와 재무제표는 어떨까요? 1,000원 미만 동전 주식이 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5년 동안 매출액이 100억이 넘지 못하고 있지요. 당연하게도 전부 빨간불입니다.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있듯 게임 산업도 나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박이 날 수도 있지요. 한번 개발해서 오랫동안 우리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창출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니지를 들 수 있지요. 아니면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도 있는데요.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들은 개발자를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VR 게임으로 나갈 수도 있고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지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게임 주식에 대해 분석을 잘 하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황금 거북이가 게임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주식을 제가 분석하는 방법으로만 분석을 했는데요. 게임 주식은 현업에 있는 사람의 분석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보고 저평가 구간을 찾을 뿐이지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주식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 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